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3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이 북한 원유 수송 차단 태스크포스 구성했다는 제목으로 조지 스미스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교착 상태가 국제 제재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과 한국은 이번 주 북한의 불법 석유 조달을 막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는 겁니다. 화요일 워싱턴에서 강화된 중단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회의에는 외교, 정보, 제재, 해상, 공세 등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와 평양 간 불법 협력 중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성명은 석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군사태세의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석유는 아주 필수품이 되겠죠. 앞으로 태스크포스는 석탄 판매를 포함한 다른 제재 회피 분야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국방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자, 북한 제재를 더 좀 심하게 좀 하고 감시하고 또 증거가 발견되면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 북러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처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필리핀 선박의 물대포 사용 중국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신현희 기자가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 외교부는 화요일 중국이 최근 필리핀 선박에 대해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해양 질서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토요일 중국 해안 경비대가 오랫동안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의 원인이었던 남중국해의 무인도인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병력을 공급하는 민간 보트에 맞서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이용하는 주요 국제 항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 안정, 안보 및 규칙에 기초한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한 항해와 상공의 비행의 자유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의 배경에는 윤석열 행정부는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라고 또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이 필리핀, 말하자면은 조달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이게 뭐 5월 4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뉴스는 미국에서도 타임지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민감한 균형법에 직면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차드 대 구주만이라는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대포를 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미리 좀 말씀을 여기다가 드리면은, 그러나 양국 간의 점점 더 대립적인 만남에 다가오는 것은 미래의 미군 개입의 가능성이다. 미국과 마닐라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은 무력 공격의 경우 상대방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그것을 구성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물대포를 쏘는 게 방위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민감한 균형법에 직면한 이유라는 뉴스를 내고 있네요. 중국은 지난 수년간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침략 한계를 시험해 왔으며 의미 있게 누군가가 반발하기 전에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최근 세계 무역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로의 경쟁적인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제이 토머스 쇼레, 이게 어떤 명칭이 뭐입니다. 필리핀 해군 3명이 재보급함으로써 부당한 위험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갈등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회색 지대에서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것은 정확히 어렵다라고 국제전략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전무이사 이거 벨 로스웬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RSIS의 선임연구원인 콜린 코는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너무 많이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얘기죠.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공격을 견제하지 않고 계속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가 해가 될 것이라고 어, 말했고, 필리핀은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외교적 접근을 취했다. 지난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 등 영내 위협 속에서 기존 상호 방위 조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국의 약속은 분명히 수사학을 넘어선다고 창 장관인데 필리핀 쪽 장관인 모양이에요. 간접적인 개입 메커니즘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 경제적 동반자 관계 형성, 육성, 영내 항해 규칙의 자유 지원 등을 지적. 이렇게 해서 그 간접적인 제재는 하고는 있다. 미국은. 예. 근데 오늘 4월에 있을 미일 필리핀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모양이에요. 한국은 필리핀 쪽의 문제 이런 거에는 왕따 당하는 모양인데, 미국 외교부가 아니 한국 외교부가 아까 앞서서 그 이 우려를 표명했죠. 어, 그래서 그게 또 요렇게 또 우리 한국 빼고 또 필리핀 삼국 정상회담과 같은 것이 열리고, 또 4월 달에 이 기시다 총리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또 회담이 따로 지금 있죠. 그래서 그 미일 사령부를 또 한국의 그 연합사령부 같이 만든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 지원을 가시적으로 상기시키는 더 많은 공동 순찰, 이런 것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 죽음을 초래하는 공격은 아마도 미국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그 이 남중국해에서 그 사망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만약 미국이 동맹국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지지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신뢰와 리더십에 대한 손상은 결과적으로 아마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타임즈는 미국의 압력을 넣는 것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껄끄러운데, 아까 그 앞에 그 한국 외교부가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일본 외무성의 브리핑은 아직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 남중국해 그 이 물대포 사건에 대해서 한국 외무부가 발빠르게 중국을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죠. 왕위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놈들아 라고 강압적인 자세로 그 똘마니 다루듯이 아직도 그 이재명이는 그 칭찬하면서 요런 애들이니까 야당 후보를 칭찬하는 관영 보도가 나오자 제 판단인데 바로 되받아치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 외교부가 잘한다. 외무부 파이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서 중국 기사 피습 5명 사망 1대1로 역풍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의 베샴 근고에서 26일 댐 건설에 종사하는 중국인 기사들은 태운 차량 행렬이 습격을 받아 중국인 5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현지 경찰 당국 등이 밝혔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중국한테 차관을 빌려서 자기네들 하이웨이 깔고 그다음에 이 땡건설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자국의 노동자들 쓰고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중국 자본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데 이 일은 중국 애들이 와서 다 하고 나중에 관리 운영하는 것도 중국 애들이 한다면 그게 뭐 때문에 뭘 누구를 위한 일대일로냐. 결국 이것도 뭐 그 일대일로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 과거의 표현들이면은 식민지 그 확장해 나가는 거. 로마 제국이 왕년에 도로를 깔면서 이 유럽 전역을 지배했을 때의 그런 전략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길 닦아놓고 세금 뜯어가고 뭐 이런데 이거는 로마 제국보다 로마는 지들 돈 가지고 들었지만은 이거를 차관 형식으로 빌려주면서 또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깡패 갈치 같은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오케이한 정치인들은 분명히 뭔가 뇌물을 받아 처먹지 않고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건설하고 운영도 맡는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과달항에서는 20일 무장괴한들이 폭탄과 총으로 항만시설을 습격해 병사 2명이 사망했고 25일 밤에는 과달에 가까운 투르바트에서 해군 시설이 습격당해 병사 1명이 사망했다는 사건까지 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공격은 파키스탄의 반정부 세력인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과 발루치스탄주의 분리 독립 세력들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차들이 지나가는데 세워져 있는 차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그 낭떠러지기로 그 영향으로 그 중국인 기사들이 탄 차가 굴러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미리 그 폭탄을 그 어떤 설치를 해놨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반중 정서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한 단면일 수 있겠습니다. 중국군 해커 부대가 습체제 타도를 노리고 사이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인가? 라는 역설 같은 제목으로 미야자키 마사히로 평론가가 석간 후지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공산당 비판은 암호로 되어 있다. 중국 내에서 푸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포자, 고기만두라든가 시덕마, 발음은 시틀러, 그 다음에 히틀러를 근사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다.
CC의 주위에 현재 브레인이 부재한 거 아니냐. 요즘 모태통이나 마르크스의 망령에 홀려 있는 참상을 목격하면 절망적이 된다. 그렇다고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귀속의 군이지 국군은 아니다 이게요. 다른 나라처럼. 그 군에는 쿠데타의 기력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커 군단의 반란인데 미국이 사이버 9.11이라고 부르는 사이버 전쟁, CIA, 미 중앙정보국과 FBI, 연방수사국은 세계 전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인터넷 기습을 준비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적대 행위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들을 해왔다고 그러네요.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은 방어전 준비는 만단인가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로 해서 어, 찾아봤더니 이게 1만 만자를 이렇게 약어로 쓸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단서할 때 이렇게 쓰는데 만단. 그 우리 국내에서 쓰는 얘기는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만단일 것 같습니다. 방어전은 전쟁 전술이 하나다. 예를 들어 1월의 대만 정통 선거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고 대만 정부기관과 경찰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투표일이 다가오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 등도 가세해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를 계속 확산시켰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반중주의 그 총통이 그 당선이 됐죠. 생성 AI를 사용해 유튜브에는 가짜 정보를 대량으로 흘러나왔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 리칭도 차기 총통 등의 사생활에 대해 베이징어와 강동어로 허위 내용이 확산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 민주주의 회의에서도 그 윤 대통령이 예, 가짜뉴스 허위 그 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루고 있고 또 주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시큐리티 전문가는 기업 측의 방위 의식이 낮다 그러고 민간 기업에는 규제를 꺼리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버 방어를 소홀히 해서 대량의 고객 정보를 빼내는 바람에 판매가 저조해 경영진이 퇴임한 사건도 일본 내에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히 규제가 느슨한 일본에서는 기업의 위기 의식이 낮다. 이건 미국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업 청수의 의식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미국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공유 규칙을 정한 사이버 보안 정보 공유법이 있고 이후에도 2022년도부터 디지털 제품을 대상으로 사이버 레지리언스법이 적용된다고 소개를 하면서 일본은 G7 국가 중 가장 뒤지고 있다. 그러면서 역발상을 아까 제목처럼 해보자. 중국의 해커 집단이 그 거꾸로 C를 상대로 테러를 그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겠는지 아주 깝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만 대통령 총통 선거에도 해커 군대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한국 총선엔 에, 우리는 어떻게 방어 대처할 수 있는지 대만에도 하는데 한국에도 안 하겠어요? 분명히 지금 뭔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엄청 하고 있죠. 이미 야당 대표를 칭찬하는 것 같은 것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자생 오열 국내에서 스스로 나오는 개딸들이라든가 뭐 그런 애들 사이버 활동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북한 해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들도 공산당 소속이다.
북한의 공작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과 그다음에 그 북한이 그 공작 그 사이버 공작 활동을 안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어, 제대로 좀 봐야 되겠고 그 정부로서는 그런 사이버 방어 부대도 있죠. 잘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어, 차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취급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미국에서 발생된 화물선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무너진 이런 건데 그 사진이 좀 더 자세히 나와 가지고 사진을 좀 게재를 해 봤습니다. 당공은 8명의 인부들이 다리의 포토홀을 고치는데 포토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찾아봤는데 그 포토홀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화물선 달리어가 화요일 새벽 동력을 잃고 충돌을 하면서 화물선이 동력을 잃었다. 다리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화물선 조종사가 충돌 전 속도를 줄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그 다리 높이도 문제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리가 건설되었을 때 이 정도의 크기의 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지금 이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 바다 한가운데 쪽으로 이제 다리 높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충돌 전에 다리 높이는 배가 다니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짐을 싣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건가? 아닌데 여기 육지가 여기 있으니까. 예,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충돌 전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뭐 테러라 이런 거하고는 전혀 이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마무시한 이 저기 이 컨테이너 선이네요. 이런 지금 높이를 보면은 이게 다리 높이가 과연 지나갈 수 있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화물선이 동력을 잃었다는데 이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잠깐 궁금해지는 게 많습니다. 이게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본 거거든요. 여길 부닥치는데 이제 딴 것도 다 충격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철제 교각으로 이렇게 자간 말이야 다리는 한국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또 농담도 좀 해보고 싶네요. 북한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나 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은 말합니다. 신현희 기자가 또 로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그 했습니다. 시사통신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잘 팍팍 눈에 안 띄는데 북한은 화요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없으며 어떤 회담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면서 이미 적대적인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했는데 미국, 일본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든 어떻게 되든 이제 이미 그 시사통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일, 북한이 그 시사통신 쪽은 북한이 오히려 그 일본을 그 중간다리 역할 같은 거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도 뭐 북한하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온 거죠. 어, 그리고 그 뭐 납북자 문제 뭐 이런 거 이제 다 뭐 이제 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하단을 보면은 신년이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스기야마 사토시 도쿄가 추가 보도를 했고 요 내용에 무랄 쿠마르 아난타라만이 또 편집을 했고 미랄 파미 베르나테도 바움이 또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뉴스가 나오기까지 검토하는 이런 로이터의 그 자세가 신뢰성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여러 사람이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겠죠. 왜냐, 신년이 기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자도 야구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엮어봐. 뭐 이렇게 이제 그 편집자들이 이제 얘기해서 객관적인 뉴스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감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 보도에는 그 오피니언, 그 의견 이런 기사를 내는 것도 있죠. 너무 늦게 중국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깨어납니다. 라고 해서 제러미 워너라는 기자가 텔레그래프에서 얘기했는데 텔레그래프가 영국 기관 아니 영국 매체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중국 인구가 대극은 이후 처음으로 지금 감소를 시작했다는 게 핵심적이라서 그 인구 감소가 이제 그 중국이 세계를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의 결론은 영국 올리버 바우든 부총리는 이번 주 하원 의원들에게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버 공격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상호 방위 조약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안보 동맹 격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일 연합 사령부 얘기입니다. 음, 한미 연합 사령부는 이미 우리는 뭐 오래전에 했죠. 물론 중국은 블라드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사실상 동맹을 맺고 있으며 명백한 반서방 의제로 권위주의 국가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다. 뭐 정치 외교적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중국의 세기는 어, 이젠 뭐 우리나라에서도 G2 운운하면서 중국을 되게 띄웠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서구의 그 상업 세력들은 인도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뉴스도 중국이 다시 이렇게 하려면 주계장막으로 돌아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 견해도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요인만으로도 시 주석의 경제 패권에 대한 원대한 야망이 실현되기 전에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노령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주의는 어차피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그들은 사막을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공동부유는 공동 빈곤으로 결국 나타날 거죠. 중국은 그동안에 거짓말을 하고 베끼고 도둑맞고 사기를 쳐 경제 리그 테이블 위로 올라섰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은 점점 더 외국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자국의 혁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폐쇄 경제 쪽으로 갈 것이다. 주계 장막으로 다시 옛날처럼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장기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죽음은 드리워지고 그것은 영향력과 경제적 강도가 약화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요거 뭐 제가 사막 이하 몇몇 나라만 인구가 증가한다고 그 예측들을 하는데 산업화된 나라들은 거의 뭐 중국이나 뭐 어디나 미국만 빼고요. 어, 거의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죠.
다 같이 인구 감소면 무엇으로 힘을 겨룰 생산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미래 무기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거로 이제 국력을 유지하려는 것 같아요. 중국을 지투라고 떠벌린 나라는 한국 침공 세력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중국은 이미 가고 있다. 지금 벌써 이런 뉴스가 폐쇄 경제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 그 경제 포럼에서는 외국 자본들 그 CEO들 불러다가 우리가 잘할게. 저기 그러면서도 무슨 간첩법은 강화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에, 말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견처럼 자국의 혁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폐쇄 경제 쪽으로 중국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들 견해들이 지금 식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는 친중 세력. 그래서 이제 친중도 이제는 그렇고 친공 세력들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요런 영화에 나온 판사의 그 말인데 이거 좀 계속 관심 있는 그 가족이 그 살인을 당했는데 이 처 이게 이 법원 이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뭐 이런 입장이지만은 어떤 형태든 증거 불충분으로 배심원의 판단 요건에 미달하기에 본 법정은 입증 책임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살인을 해놓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판사는 가지고 있다.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분식회계 이 개연성 가정에 써먹는 얘기로 하고 있는데 에, 파- 검사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여의 법정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죄가 있다 하고 무죄를 니들이 입증해봐라. 이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런 주제는 그 사회 현상보다도 제가 기업 거를 스르프 회계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추정의 원칙 중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무죄를 입증 책임이 그 기업한테 있는 것이다. 검사가 그것을 어떻게 밝혀내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이나 그 이 소비자 피해 보상법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입증을 할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하자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제조업체한테 있는 거지 소비자한테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갈등이 심한 얘기인데 형사법하고 환경법하고 민간소송 이런 거에도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해보고 계속 다루어 볼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